여름마다 뉴스에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물에 잠긴 도로, 지하 주차장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물, 무릎까지 차오른 골목이요. 그때마다 붙는 설명은 대개 하나죠. 기후변화, 그리고 해수면 상승. 그런데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그 설명이 절반만 맞다면 어떨까요? 해수면이 오르고 있다는 말은 이제 뉴스도 아닙니다. 너무 자주 들어서 놀랍지도 않은 문장이 됐어요. 빙하가 녹고 바닷물이 따뜻해져 부풀면서 물이 차오릅니다.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건 틀린 말이 아니고요. 그런데 올해 8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실린 연구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독일 뮌헨 공대와 미국 툴레인대가 함께한 조사예요. 사람이 많이 사는 해안에서 실제로 물이 차오르는 속도는 기후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훨씬 빠르거든요. 말로 하면 감이 안 오니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3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기후 때문에 오르는 해수면은 연간 3.15mm입니다. 빙하가 녹고 바닷물이 부풀어서 생기는 몫이죠. 둘째, 전 세계 해안의 평균은 연간 2.1mm예요. 기후목보다 오히려 작은데 땅이 솟는 지역이 섞여 있어서입니다. 셋째, 그런데 사람이 빽빽하게 사는 해안에서는 연간 6mm입니다. 앞에 두 숫자와 비교가 안 되죠. 세계 평균의 3배 가까이 됩니다. 10년이면 여기만 6cm가 더 잠긴다는 얘기예요. 같은 지구, 같은 바다인데 왜 어떤 곳만 3배로 잠길까요? 바닷물이 그 도시만 골라서 몰려가지는 않거든요. 답은 바다가 아니라 땅에 있습니다. 물이 올라온 게 아니라 땅이 내려간 겁니다. 우리는 해수면을 잴 때 바닷물의 높이를 잰다고 생각하죠. 실제로는 그렇게 재지 않습니다. 눈금은 땅에 박혀 있어요. 기준점이 바다가 아니라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땅이 가만히 있으면 물이 오른 만큼만 눈금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아는 그림이 바로 이거고요. 그런데 땅이 내려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준점 자체가 움직입니다. 물은 그대로인데도 눈금은 올라갑니다. 도시 입장에서는 물이 차오른 것과 결과가 똑같아요. 이걸 상대 해수면 상승이라고 부릅니다. 절대적인 바다 높이가 아니라 그 땅에 서서 본 높이죠. 바닷물이 오르는 것과 땅이 꺼지는 것을 합친 값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침수 피해는 사실 이 합계 하나로 결정되고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일수록 뒤쪽 몫이 커집니다. 왜 그런지는 곧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어요. 이 연구는 기후변화가 별거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후로 인한 연간 3.15mm는 실제로 존재하고 앞으로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그 숫자만 보고 있으면 정작 발밑에서 벌어지는 일을 놓치게 되죠. 얼마나 커지는지 도시 이름으로 보면 확실해집니다. 이름을 들으면 다 아는 도시들이에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는 땅이 연간 13.7mm씩 내려앉습니다. 인구 1000만이 넘는 수도예요. 기후로 인한 상승분의 4배가 넘습니다. 자카르타 사람에게는 바닷물보다 발밑이 더 급한 문제라는 뜻이죠. 더 심한 곳도 있습니다. 자카르타 일부 지역은 해마다 42mm씩 내려앉거든요. 10년이면 42cm입니다. 어른 무릎 높이만큼 도시가 통째로 주저앉는 거예요. 중국 텐진은 연간 13.5mm입니다. 인구 1300만의 항구 도시죠. 태국 방콕은 8.5mm예요. 이미 우기마다 도심이 잠기는 곳입니다. 나이지리아 라고스는 6.7mm고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빠르게 커지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는 4mm입니다. 2000년 넘은 유적이 바다와 붙어있는 도시죠. 나라 단위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국,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이집트, 중국, 인도네시아가 연간 7에서 10mm예요. 선진국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 네덜란드, 이탈리아도 4에서 5mm씩 내려가고요. 저지대 해안에 사는 사람은 5억 명이 넘습니다. 지구에 사는 16명 중 1명꼴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하필 그런 땅에 모여 살까요? 이유는 오래됐습니다. 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자리는 물이 있고 땅이 평평하고 배가 드나들기 좋거든요. 그래서 인류는 수천 년 동안 그런 곳에 도시를 세웠습니다. 세계의 큰 도시 상당수가 강 하구나 삼각주에 있고요. 그런데 그 좋은 조건이 땅이 가장 물러서 잘 내려앉는 조건과 정확히 겹칩니다. 그러면 땅은 대체 왜 내려앉을까요? 연구진은 6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 지하수를 너무 많이 퍼올려서입니다. 6가지 중 가장 크고 가장 사람 탓인 원인이죠. 땅 속에는 물이 들어찬 알갱이층이 있어요. 모래와 진흙 사이사이에 물이 빼곡히 끼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 물이 알갱이들을 서로 밀어내며 층 전체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물이 기둥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을 빼내면 떠받치던 힘이 사라집니다. 기둥을 뽑아버리는 것과 같죠? 알갱이들이 서로 눌러 앉으면서 층이 얇아집니다. 부피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이 그만큼 내려갑니다. 건물도, 도로도, 상하수도관도 함께 내려가고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한번 눌린 알갱이는 물을 다시 넣어도 잘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하수로 인한 침하는 대부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미 내려간 만큼은 그대로 안고 가야 해요. 둘째, 석유와 가스를 뽑아내서입니다. 원리는 지하수와 똑같고요. 땅 속에서 무언가를 빼내면 그 자리는 비게 되고 위에서 누르는 무게는 그대로입니다. 셋째, 삼각주의 퇴적층이 제 무게로 눌립니다. 큰 도시일수록 강 하구에 있다는 게 문제죠. 강이 실어온 진흙과 모래가 쌓여 만들어진 땅은 시간이 지나면 제 무게로 다져집니다. 단단한 안반 위에 지은 도시와는 조건이 다르고요. 넷째, 도시 자체의 무게입니다. 이건 조금 뜻밖일 수 있어요.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지은 건물은 무겁습니다. 고층 건물이 늘어설수록 집안이 눌리죠. 다섯째와 여섯째는 사람 탓이 아닙니다. 지각이 움직이는 것, 그리고 빙하기가 끝난 뒤 지각이 아직도 제 모양을 찾아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두 가지는 우리가 손댈 수 없습니다. 수천 년 단위로 아주 천천히 일어나거든요. 하지만 앞에 네 가지는 다릅니다. 전부 사람이 만든 원인들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이 연구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만든 원인이라면 우리가 멈출 수도 있는 걸까요? 이미 답을 낸 도시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냈어요. 도쿄입니다. 지금은 치마 이야기가 거의 안 나오는 도시죠. 그런데 도쿄는 한때 땅이 연간 100mm 넘게 내려앉았습니다. 20세기 중반에 벌어진 일이에요. 자카르타 최악 지역의 2배가 넘는 속도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심한 곳보다 더 빨랐어요. 1년에 10cm씩이면 10년에 1m입니다. 사람 키의 절반이 넘죠. 그대로 뒀다면 도시의 상당 부분이 지금은 물속에 있었을 겁니다. 도쿄만 안쪽은 특히 위험했고요. 그런데 도쿄는 그 속도를 크게 줄였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바다를 막은 것도 기술이 갑자기 발전한 것도 아니었어요.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지하수를 함부로 뽑지 못하게 법으로 막았거든요. 땅속에서 물을 빼는 일을 멈추자 가라앉는 속도가 떨어졌습니다. 원인이 사람이었으니 사람이 멈출 수도 있었던 거죠. 이게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숫자보다 이 사실이 커요. 해수면 상승은 우리가 당장 멈출 수 없습니다. 이미 배출한 온실가스가 바다를 계속 데우고 있거든요. 기후는 세계가 함께 수십 년을 매달려야 하는 문제입니다. 한 도시가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요. 하지만 땅이 내려앉는 것은 도시 단위로 손댈 수 있습니다. 조례 하나, 관정 하나 단위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지금 밀집 해안이 겪는 6mm, 그중 절반 가까이가 바로 그 몫입니다. 바다를 탓하는 동안 정작 우리가 손댈 수 있는 절반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신호는 뭘까요? 심화가 진행되는 곳에는 공통된 흔적이 남습니다. 건물과 보도 사이가 벌어지고 문틀이 어긋나고 하수가 제대로 빠지지 않아요. 비만 오면 잠기는 골목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도 같은 신호고요. 바다가 멀리 있는데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원인은 바다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규제가 쉽다는 말은 아닙니다. 도쿄도 수십 년이 걸렸어요. 지하수는 사실상 공짜고 수돗물은 돈이 듭니다. 규제는 곧 비용이라는 얘기죠. 물을 많이 쓰는 공장일수록 그 차이가 큽니다. 반대할 이유도 그만큼 커지고요. 도쿄가 성공한 것도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법을 만들고 대체 수원을 놓고 수십 년을 지켰거든요. 다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시작한 도시는 속도를 늦췄고 시작하지 않은 도시는 그대로였어요. 자카르타는 지금도 연간 13mm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옮기는 계획까지 나왔고요.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해수면이 오른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이 연구도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다만 그 한 문장 안에는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바닷물이 오르는 것과 우리가 딛고 선 땅이 내려가는 것이요. 앞의 것은 지구 전체의 문제고 뒤의 것은 그 도시의 문제입니다. 해결하는 주체가 다르죠. 그리고 뒤의 것은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도쿄가 60년 전에 직접 보여줬어요. 바다가 올라오는 걸 막을 수는 없어도
땅이 내려가는 건 멈출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해수면 상승이라고 부르는 현상은 두 개의 서로 다른 힘이 겹친 결과예요. 하나는 지구가 더워지면서 바닷물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세계가 함께 오래 다뤄야 하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땅 속에서 물을 뽑아내며 도시를 눌러앉힌 것입니다. 이건 각자의 도시가 오늘 시작할 수 있어요. 도쿄는 60년 전에 그 선택을 했고 지금 그 도시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걱정하는 동안 답은 내내 발밑에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 하나가 다음 편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